안녕하세요. 5월 10일 토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 남아공인만 선별 수용하며 난민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체류자 추방 위한 사후 추적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요크 시장이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하다 강제 연행돼 정치 갈등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글을 썼다고 45일째 억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제네바에서 첫 대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비트코인은 10만 3천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공중전 격화로 핵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최초의 교황 레오 14세가 바티칸 개혁을 이어갈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사관학교에서 색깔 없는 군대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격렬한 야간 활동은 잠드는데 최대 80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난민 수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전쟁이나 정치 탄압을 피해온 일반 난민이 아닌 백인 남아공인인 아프리카너에 한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람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소수민족 아프리카너 약 60명을 난민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5월 12일 미국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무부 전세기를 통해 버지니아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미국 내 10개 주로 분산 정착하게 되며 도착 직후에는 정부와 주 관계자들이 공식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아공의 토지 환수법이 백인 지주를 차별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과 남아공 정부는 이들이 난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난민들은 여전히 입국이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너들을 특별 난민으로 지정해 보통 수년 걸리는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전세기를 동원해 긴급 입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천 명의 흑인 아프리카 난민들은 수용이 중단된 채 대기 상태에 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 인권 단체들은 역사적으로 특권을 누려온 백인만을 예외로 수용하는 건 인종적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선택적 인도주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나 영주권을 이미 받은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사후 감시를 강화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비자 취소, 추방할 수 있다고 특별 경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하마스 지지 시위, 사기 신청, 범죄 기록 은폐 등이 포착되면 소급 적용에도 추방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첫 100일간 7천여 건을 적발해 4,600건 넘게 아이스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미국 체류 자격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면서 앞으로도 Catch and Revoke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 뉴요크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새로 생긴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 중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이 시설에 접근한 바라카 시장과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명을 물리력으로 저지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행정부는 이 시설을 통해 대규모 강제 추방을 준비 중이며 백악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평화 시위자에 대한 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터프스대 터키 국적대학원생 루메이사 웨즈튀르크가 학생신문에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칼럼을 공동 집필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연방요원에 의해 강제 구금됐습니다. 체포 후 보스턴에서 루이지애나 수용소까지 이송된 그녀는 아무런 범죄 혐의 없이 45일간 억류됐고
금요일 연방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중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방 절차에 착수한 바가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무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는 회담이기도 한데요. 유미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공식 개시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회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45% 관세를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고, 베슨트 장관도 디커플링이 아닌 공정무역을 원한다며 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3국을 거치는 우회 수출 전략으로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위장 포장과 원산지 세탁, 생산지 이전 등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고, 미국 세관은 이에 대응해 원산지 검증과 자료 제출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보고 전방위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관세 인하 발언과 직접 협상으로는 분위기는 우호적이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수출 전술과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0.1% 하락하고 다우는 0.3% 하락하며 나스닥은 보합세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80%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무역 장벽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기대감 속에 4.7%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0만 3천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ETF 승인 기대감과 기관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 목표가로 11만 7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공군 기지를 타격했고 인도는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공습과 전투기 격추,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있으며 핵무장 국가 간 전면전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범 기자 연결합니다. 네, 양국은 주말 사이 서로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교환하며 전면적 무력 충돌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폭발음과 공습 피해가 속출했고 양국은 서로가 먼저 도발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와 군사 피해가 모두 보고되고 있으며 G7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긴급 외교 해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격추 소식도 확인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 공군이 라팔과 미라지 2000 전투기 2대를 격추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해당 전투기들이 자국 영공을 침범해 요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인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 중입니다. 격추된 라팔은 인도가 2019년 고가로 도입한 최신 전략 자산으로 이번 손실은 인도 공군의 수십 년 만의 최대 타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침묵이 확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국제적 중재가 시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 파롤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가운데 시카고 출신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역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선을 이을 적임자로 평가받은 그는 중남미 선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남반구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과거 페루 시민권까지 취득하며 현재 헌신해왔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회 쇄신 작업에 핵심 인사로 참여해왔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티칸 재정 위기 속에서 뛰어난 행정 능력과 온건한 신학적 균형감도 선택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미국 출신이라는 점은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세계 교회 내 통합과 조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연방 공무원 대량 감축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최대 공무원 노조 AFGE를 포함한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연합이 이에 반발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에게는 행정부 조직을 일방적으로 재편할 헌법적,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2만 4천 명 이상이 해고된 상태지만 이 조치의 합법성도 별도 재판 중입니다. 국방부가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미국의 주요 군사학교들의 입학 시 인종, 성별, 민족 고려를 전면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다음 입시부터는 오직 실력만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과거 다양성을 강조한 교육 자료도 도서관에서 일괄 정리, 검열될 예정입니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다양성이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를 제거해야 최고의 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건강에 좋지만 자기 전 4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수면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모나시대 연구진이 약 15,000명의 운동과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밤늦게 운동할수록 잠드는데 최대 80분 더 걸리고 총 수면 시간도 평균 43분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강도 높은 러닝, 야간 스포츠처럼 격렬할수록 수면 방해는 심했고 심박수가 오래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구진은 운동은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아침이나 낮에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방향성을 확립하시는 하루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